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오늘은 중간고사 때 아이들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어서 지금 현재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지, 이러한 아이들의 개개별의 특성에 맞춰서 선생님을 모시고 특화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학하는 땅호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땅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와중에서 한번 학생들의 고민을 좀 들어보고 그 고민에 맞는 적절한 학습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고민을 신청한 학생은 약학과를 지망해요. 학원을 다니고 있어 학원 숙제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긴장을 많이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을 잘 틀리는데요. 긴장을 덜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수능을 준비하려면 일주일에 문제를 얼마나 풀어야 하고 복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고1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6모는 2등급, 11모는 4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본인이 푸는 문제집, 문제풀이 및 오답 정리 방법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보내줬어요. 선생님이 먼저 그 자료들을 봤을 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성적이 들쭉날쭉한 거는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이제 학생들은 자기의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높은 거를 자기의 성적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본인의 성적은 가장 최근 모의고사 한 3개의 평균 정도예요.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해서 잘 틀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연에서. 그냥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명확하게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이 학생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이 좀 바꿔야겠다, 이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생 오답노트가 좀 지금 보이는데 제가 좀 많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문제 막 이렇게 있고 문제를 열심히 써요. 근데 저 과정이 저는 필요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냥 어느 책 몇 페이지 몇 번만 쓰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 쓰고, 그다음에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저 빨간색에 서로 다른, 아니면 오른쪽에 산술 기하 이용, 저런 부분이 본인이 몰라서 틀린 걸 거예요. 그럼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답 노트를 위한 오답 노트를 만드는 친구들 많은데 지금 맞아요. 이 친구도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이건 어느 개념의 문제가 나왔을 때가 이거와 이거를 활용하지 못해서 틀림.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할 것. 이렇게 한 두세 줄만 쭉 써놔도 솔직히 오답 노트로서의 값어치는 충분한데, 저거는 검사를 받기 위한,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한 원어노트예요, 사실. 네,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게 이런 거에서 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이제 이런 거에서 줄일 수가 있으니까. 네, 까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효율적으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뒤에 성적 2등급, 4등급 이거 나온 거는 남들보다는 이 비효율적인 공부를 성실하게 한 거예요. 성실하게 한 거지. 네, 이건 이해해.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한 거야. 하지만 이제 고3 되면 이제 N생들도 끼고, 그 친구들은 이제 이런 공부를 훨씬 더 많이 더 집중해서 하는 애들이거든요. 일단 우리 친구가 약대를 희망한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 공부량으로는 이제 메디컬에 갈 수가 없어요. 푸는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풀이 내용이 적고 좀 깊이도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부터 모의고사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무조건 내신, 무조건 내신인데 내신 고득점 받기에도 충분한 문제량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메디컬을 가고 싶다 하면은 일단 무조건 저는 수시로 가는 걸 무조건 추천을 하고, 지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피드백을 주고 싶네요. 그리고 또 수학 고민뿐만 아니라 입시 관련 고민도 있어요. 네, 읽어보면 1학년 때 내신이 2등급 초중반이고 2학기 내신이 1등급 후반인데 만약 1등급 후반을 유지할 경우 어디 대학까지 갈 수 있을까요? 봐, 질문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옆에 또 있어. 최저를 맞춘다면. 아니, 아직 맞추지도 않은 최저를 맞췄다라고 가정하고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는 없습니다. 물론 1학년 생기부를 가지고 우리가 학종의 유불리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메디컬 계열은 기본적으로 1학년 때부터도 워낙 딥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일반고 치고도. 이 친구 진로 활동을 보면 기후생태 진로 아카데미 프로그램 설계 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적 호기심을 확장함, 끝이에요. 디테일적인 게 없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몇 개의 활동이 이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주어졌다, 주어진 활동을 성실하게 이수했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앙트러프러너십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읽었고 리더십의 미래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의료보건 계열에서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 토의하며 미래 사회를 예측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친구가 의료보건 계열에서 필요한 리더십이 관심이 있었던 거면, 그러면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건 코로나 이후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자기가 탐구한 사실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의료보건 계열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자기의 얘기나 자기의 탐구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일반고에 의학학을 가려고 하는 1등급 중후 2초에 있는 아이들의 생기부예요. 딥하지 않은
않은 거는 일반고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면 솔직히 방법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 아, 우리 학교의 생기부의 수준은 메디컬 계열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건 되게 어렵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 학교는 그만 기본적으로 내신 따기 쉬운 학교인 건데, 그러면 압도적으로 내신을 높이고 수능 체제를 맞춰서 일단 약대는 그 라인으로 적정하고 안정을 잡자. 이렇게 먼저 전략을 좀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고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학생의 고민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문과 학생이네요. 고대 사회학과와 이대 사회복지학과를 지망하는 서울의 일반고 학생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양치기로 풀며 문제 유형과 풀이를 외우는 편이라 응용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수학의 킬러 문제는 응용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용력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공부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벌써부터 저 저도 웃음을 감출 수가 나 없는데. 들으면서 나 일단 벌써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죠, 이 친구? 고1 11모예요. 그죠? 근데 지금 수학을 보면 전국에서는 67%. 그러면 지금 상위 33%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학교 석차는 90등, 반석차는 8등이에요. 자, 그리고 등급은 4예요. 보통의 일반고라고 봐야 되는 학교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떠실까요? 일단 그러니까 응용력이라는 말이 학생들이 본인이 없으니까 뭔가 약간 마법의 단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추론 능력, 메타 인지, 발상, 그놈의 메타인지! 응용력.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이 부족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킬러 문제가 부족하다? 학생은 지금 킬러 문제를 볼 실력이 전혀 아니에요. 킬러 문제라는 거는 요즘 수능 트렌드상 준 킬러까지 포함해서 한 3문제 틀려도 안정적인 1등급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킬러 문제를 봐야 되는 수준이다? 전혀 아니고요. 양치기로 풀면서 문제 유형과 풀이를 외우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해요. 왜냐면은 이 학생이 푼 문제를 양을 보니까 아까 첫 번째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이 풀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어려워지질 않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정말 비효율적인 공부예요. 그러니까 처음 풀 때 정말 정확하게 풀고 그 오답을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해. 저는 발상 노트라고 하는데 발상 노트 잘 작성해가지고 하면은 두 번째 한 번 더 풀어볼 때 틀린 문제를 위주로 풀어가지고 하나 하고 나서 더 어려운 거 하고 더 어려운 거 해야지. 자, 일단 그 지금 풀이를 보고 있는데 이 풀이만 보더라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일단 저는 고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펜 크기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글씨가 커. 아니, 왜냐면은 본인이 어느 부분 틀렸는지 이제 답지랑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너무 크면은 그 오히려 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한 책을 풀면서 틀린 문제를 아까처럼 정리를 하고 틀린 문제 오히려 많이 봐라. 왜냐면은 이렇게 복습하면요, 이 책에서 틀린 거 똑같이 다음 책에서 또 틀려요. 그 다음 또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생각엔 암기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은 똑같은 유형을 여러 책에서 틀리다가 이제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암기할 바에는 그냥 책 하나에서 암기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수학은 이제 성실해서만 되는 게 아니다. 정확한 이제 방향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성실해야지 등급이 오르는 거, 성적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고. 일단 써서 보낸 것 중에 평소 수학 오답 과정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과외할 때는 선생님이 예제 문제 풀어주시고 나머지 문제 숙제하고 틀린 문제 선생님이랑 오답하고 수업 후 당일 오답 제풀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정리하는 과정이 없거든요. 그냥 제풀이만 하는 거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과 예제풀이를 한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바로 예제를 풀어주는 건지 아니면은 선생님이 시간을 주시고 학생이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이 풀어주시는지,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두 번째를 추천을 해요. 선생님이 먼저 풀어준 다음에 학생한테 풀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100% 암기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본인이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게 아까 응용력의 기초예요. 애초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의 시작이 여기다. 오답에 있어서도 그냥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저 이 문제 이렇게까지는 갔는데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답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답지에서 제가 이 부분 넘어가는 걸 모르겠어요. 이걸 해야지 선생님도 얘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다음에 수업 후 당일 오답 재풀이, 이거 재풀이 할 때 정리를 하세요. 발상 노트라고 아까 제가 말했는데 그렇게 정리라도 하세요. 그리고 그 정리한 걸 복습하는 거예요. 틀린 부분을 보고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 노트에다가. 그 부분 하나만 정말 조그만 것 같은데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친구도 또 생기부와 관련된 고민이 있어요. 보면 학종을 준비하기 때문에 생기부를 채우고 발표 주제를 정리할 때 무조건 사회복지와 연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리, 세계화와 사회복지와의 관계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사회, 영국, 미국,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을 비교로 주제로 발표하고, 국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복지와의 관계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수학은 사회복지 정책들로 명제를 만들어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요즘 추세가 단순 진로와 가세특을 연관시키기보단 과목별 심화학습을 더 추구한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세특을 작성하고 발표를 할 때 지금처럼 저의 진로와 연관을 시켜야 할지, 그 과목에 대한 심화학습을 주제로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지 고민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일단 이 학생의 경우를 떠나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둘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지금 이 아이가 사회복지학과를 석박을 하는 친구도 아니고 아직 학부생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에게 주어진 수행평가의 개념을 개념적으로 확장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질문 자체도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건, 이 친구는 1학년 생기부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지금 현재 내신 등급이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내신 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학업 역량을 도외시하고 진로 역량을 생기부의 세특만으로 보여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로 역량이라고 하면 이 친구가 만약에 사회복지 또는 사회학과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일단 먼저 영어 사회에서 이 아이의 등급은 어떻게 되지, 원점수는 어떻게 되지, 이 아이가 우리 학과로 들어왔을 때 영어나 여튼 관련된 과목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 수 있겠군을 일단 등급으로 확인하는 건데, 일단 거기서 막히는데 세특이 다른 애들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학종을 붙여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기부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안 돼. 내신이 이러면 사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때문에 붙는 것도 아니지만 내신이 안 되는데 생기부가 깊다고 붙여주지도 않습니다. 적정한 내신 등급이 필요하죠. 지금 이 친구처럼 뭐 이대나 또는 중대나 요 정도 이상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국영수 4 평균이 그래도 2.6 이내 정도에는 최소한 있어야 생기부가 딥했을 때 약간의 부족한 내신을 보완해서 쓸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거지, 우선순위를 좀 잘 정했으면 좋겠어. 이 제일 친구. 중요한 게 내신인데. 근데 그 내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수학 공부할 때 봤더니 사회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나와요. 뭔가 중구난방이었어요. 네. 제가 수학을 딱 봤을 때 공부한 게, 공부량은 많아요. 내가 그 학생의 노력을 제가 폄하하거나 뭐 성실성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중구난방하고 비효율적이다. 하는 공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면은 이제 능력 뭐 그런 게 없어도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성적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좀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학을 가려면 그거에 맞는 지금 현재 해야 할 것을 좀 잘 생각해야지, 이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다음 상위에 이것을 원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학생 얘기해 주셨는데 좀 소감 어떠셨어요, 쌤?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좀 이제 이런저런 좀 약간 쓴소리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을 좀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 좀 봤으면 좋겠고, 이제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혹시 공부량이 이 학생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 들면은 정신 차리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고, 이 학생들처럼 공부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좀 많이 참고가 되는 내용들 많았으니까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처럼 나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라는 고민이 있다면 유니브 클래스로 빨리 상담 신청하시고 그것에 맞는 솔루션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